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서초구 내곡동에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서만 자주 접하던 내곡동이 어떤 곳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인교회 이 아래 제가 오늘 보려고 했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애틴저 마을 기념비입니다. 애틴저 빌리지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애틴저 마을 비석이 세워진 날짜가 1967년 9월 15일로 보이네요. 이 기념비는 뉴욕시의 저명한 변호사이며 한미재단의 이사인 무슨 애틴저 씨가 사제를 희사한 기금으로 이 마을에 주택을 건립하여 기증하므로 우리는 이곳에 애틴저 마을이라 칭하고, 서기 1967년 9월 10며칠 애틴저 마을 정착민 1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963년인가요 64년인가요 저기 부평에 예전에 그 국립나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던 한센인들 한 50여 세대가 이곳 헌인마을로 이주를 한 거죠. 내곡동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정착촌을 마련을 했는데 1964년인가 이 한센인 마을을 지나던 그 미군이 이곳 한센인들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보고 한미재단에 이 한센인 마을을 지금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나봐요. 한미재단이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그 미국 내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웠던 비영리 민간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속해 있던 그 뉴욕에 거주하는 애틴저 변호사, 한미재단의 이사이기도 했던 애틴저 씨가 재산을 희사해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마을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곡동에 정착했던 한센인들은 그러니까 전염이 되지 않는 그 한센인들이어가지고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살아도 이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단계에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약간의 마찰 이후에 크게 문제없이 잘 어우러져서 지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게 이 한센인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는 때가 되면서 이게 마찰이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인 마찰이. 그래서 1969년에 미감아 파동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미감아라는 게 지금 표현으로는 좀 잘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센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동, 한센인 가정의 아동을 일컫는 표현이었는데, 이곳 애틴저 마을의 가정에 있던 아동들이 지금 내곡동은 아니고 저쪽 세곡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대왕국민학교가 있었대요. 그곳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던 이제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한센인 가정의 아동들이 이 대왕국민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라고 해서 등교 거부를 했나봐요. 내곡동 한센인 가정 아동의 진학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이슈가 됐는데, 서울시 교육이나 문교부에서 그 중재에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이제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애틴저 마을의 주민들은 우리가 감염이 되는 한센병을 지닌 것도 아니고, 또 살면서 얼마나 그 핍박과 질시와 이 배척을 당했겠어요. 그런 걸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하고 공학이 안 되면은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을 시킨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또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한센인 가정의 아동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다 혹시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사실 한 발 떨어져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긴 쉽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녀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등교 거부하고 애들이 못 오게 행패를 부리면 되냐라고 입 바른 소리 하긴 쉬운데, 사실 당사자가 됐을 때는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제가 지난번 그 박종규 전 경호실장의 영상에서 그 국립묘지에 그 모셔져 있는 그 홍종철 전 문교부 장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가마 파동이 터졌을 때 문교부 장관이 바로 그 홍종철 씨였어요. 그래서 그 중재를 위해 가지고 자기 딸을 그 문제가 됐던 대왕국민학교로 전학을 시키거든요. 자, 봐라, 문교부 장관의 딸도 이 대한국민학교에 다닌다.
한센인 아동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중재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중재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선 게 한국신학대학, 지금의 한신대에서 우리가 한센인 가정 아동들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병설국민학교를 그 수유동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애틴저 마을의 아동들이 그 강북구, 당신 도봉구였나요? 어쨌든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틴저 마을의 미가마 파동이 이 강북구의 한신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한신초등학교가 생기는 걸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는데, 지금은 와보니까 이렇게 가구단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곳에 한센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거주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애틴저 마을에서 헌인마을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 미가마 파동 이후에 아마 일반 사회 시선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동네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경계 안에서 한센인들의 집단정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이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곡동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다가 여기 이렇게 큰 육교가 있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찍으면 안 되겠다. 저쪽에 바로 국정원이 있어요. 국정원. 내곡동에 국정원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남산에 분실이 있었죠. 본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위치한 그 이문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여러 이제 공간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합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도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 그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안기부의 그 남산 분실도 이전이 되게 됐는데, 그 대상지로 바로 이제 이 내곡동이 선정이 된 거죠. 원래 저 내곡동 국정원 부지의 소유자는 단국대였어요. 단국대학교. 그래서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단국대학교에서 저 내곡동 부지를 활용해서 영동 캠퍼스를 짓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정부에서 이 일대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서 단국대에서 영동 캠퍼스를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원래는 저런 국정원처럼 커다란 시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핀포인트 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를 개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이전하는 뭐 국가시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핀포인트 개정이 이루어져서 국정원이 이곳 내곡동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곡동 땅이 단국대학교에서는 한 1000억 정도에 팔려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단국대학교가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뭐 천안에 캠퍼스도 짓고 뭐 의대도 만들고 종합병원도 세우고 해서 사실은 이 내곡동 부지를 한 1000억 정도에 팔아서 그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기세등등하던 안기부에서는 저 땅값으로 한 200억 정도를 줬답니다. 기무사도 이곳 내곡동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좀 반대를 했다고 하죠. 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국가의 주요 정보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이곳에 타격을 입었을 때 그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이래가지고 기무사가 결국은 내곡동으로 이전하지 못했는데, 그 정보기관 사이에 그런 좀 미묘한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작용을 했겠죠. 뭐 어쨌든 내곡동 참 사연 많은 곳입니다. 내곡동이 이 서울시 외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내곡동이 뭐 서초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평가를 받는 굉장히 비싼 땅일 텐데, 어쨌든 외곽은 외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경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훼마을도 내곡동 한켠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되게 유명한 집인가봐요. 등나무집. 역시 또 이렇게 왕랑 앞에는 소고기를 파는 집이 있어야죠. 자,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헌인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겠지만 입구라도 한번 보고 나오겠습니다. 헌인릉 관련한 시설인가요? 뭐야 이게, 제실 그런 건가? 제실 맞네요. 재관들이 이렇게 제사도 준비하고 평소에 이제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들이 있던 제실이라고 합니다. 제실이 여기 있다는 건 헌능, 인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헌인릉입니다. 헌인릉은 누구를 모신 곳이지? 태종은 아는데 순조인가요? 헌릉은 태종, 인릉은 순조네요. 그러고 보니까 국정원은 되게 왕릉 옆을 좋아하네요. 그전에는 의릉 옆에 있더니 이제는 헌인릉 옆에 있네. 정전 못해서 요새 서울 시내에서 육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워낙 넓고 차들이 빨리 달려가지고 육교가 있네요. 또 육교 봤으면 한번 올라가야죠. 육교에서 본 내곡동입니다. 걸어온 쪽은 뭐 가구단지, 왕릉, 국정원, 이렇게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마을이 있는, 개발이 덜 된 모습이면, 이제 앞으로 제가 갈 내곡동은 벌써 보기에도 저쪽에 무슨 아파트도 있고 여기 무슨 되게 큰 건물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내곡동의 부촌인가봐요. 부촌.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육교에서 내려다본 이 건물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래요. 이게 원래는 그 종로구 사직동인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정확히 위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때 이곳 내곡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강남 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강남의 뭐 아동 의료 복지에 대한 수요를 이곳에서 이제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했는데, 어린이병원이 이제 뭐 일반 어린이 진료도 담당을 합니다만 뭐 발달장애라든지 중증 질환이라든지 뭐 진료, 치료, 재활까지 하여튼 아동의료복지의 천병, 뭐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곳이죠.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저 공사장이 최근에 뭐 내곡동 관련해서 가장 보도가 많이 됐던 그 내곡동에 생태탕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만약 가게가 남아 있었으면 제가 생태탕을 한 그릇 하고 내곡동에서 생태탕을 먹어봤습니다 라고 영상 제목을 했으면 좀 조회수가 잘 나왔을까요? 이 내곡동에 한 최근 10여 년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릴 곳이 좀 여러 곳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안쪽으로는 확실히 뭐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도 있습니다만 필지들이 넓고 뭐 고급 주택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저 주택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였었지만 압류를 당했는데 최근에 경매를 해서 연예기획사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사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연예기획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봤고요. 또 내곡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내곡동 사저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따로 거주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야, 와서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 대문 크기 좀 보세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뭐 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구나. 이 도대체 와, 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내곡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동네가 참 특이하네요. 하긴 대한민국에 국정원 본부가 있는 동네가 뭐 여기 말고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비밀의 장소도 많고 뭐 오래된 동네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촌도 있고 내곡동에 담겨있는 이야기라든지 경관이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곡동을 돌아보는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